오늘은 그 어반 스케쳐스가 되자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얘기를 할 거고, 그 어반 스케쳐스가 뭐냐? 자, 어반 스케쳐스는 인터내셔널 non-profit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비영리 조직. 이 온 로케이션이란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온 로케이션 드로잉을 연습하는 사람들의 글로벌 커뮤니티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적인 비영리 조직이다. 그래서 어반 스케쳐스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영리 조직이라는 거하고 온 로케이션,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다 라는 건데, 미션이 있어요. 그냥 다른 그림 모임이라든지 어떤 화실에서 하는 그런 모임이랑 다르게 어반 스케쳐스라는 사람들의 미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미션이 뭐냐면,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리는 그림의 가치와 교육적인 스토리텔링을 알리는 것, 그리고 프로모팅 이즈 프랙티스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영어로 좀 써놓은 이유가, 저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굉장히 추구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전 세계인들과 똑같은 이 글로벌과 똑같은 규칙으로 다 같이 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 영어가 뭐라고 써 있는지도 한번 읽었으면 좋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영어로 다 복붙을 해왔어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어반 스케쳐스 홈페이지라든지 거기 FAQ 사이트 같은 데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 어반 스케쳐스의 미션이 뭐냐면, 현장에서 그리는 사람들의 이걸 촉진하고 이것들을 홍보하고 connecting the people이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근데 그 현장이 어디냐면 그들이 사는 곳 또는 여행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디든지 가서 그곳에서 그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을 알리고 그 사람들을 더욱더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게 우리 미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미션이 있는 조직이 어반 스케쳐스고, 그냥 보통 다른 일반적인 소모임이나 동호회 같은 것과 약간 조금 다르다. 네. 그래서 이 어반 스케쳐스의 이 로고가 있잖아요. 이 로고가 의미하는 게 좀 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스케치북인데 스케치북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 이 창문에 있는 모양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벤티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에브리 스케쳐스, 모든 사람들의 이 벤티지 포인트는 내 그림 그리기 좋은 장소, 그러니까 내가 사격하기 좋은 장소, 또는 사진 찍기 좋은 장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 어떤 좋은 장소에서 스케치북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형상화한 게 이 어반 스케치 로고예요. 그래서 우리 어반 스케쳐스는 이 로고에 대한 저작권이 있어서 이 로고를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이 로고를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래서 이 로고를 쓰는 사람들을, 이 로고를 우리가 써가지고 뭔가 아이템을 만들려면 HQ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무료로 누구에게 준다 할 때도 허락을 맡아야 돼. HQ에다가. 그리고 당연히 유료로 이걸 뭔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익금 10%를 HQ에다가 보내줘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인정한 이 로고에 대한 저작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에 어반 스케치 수원 배지를 만들어서 유료로 팔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10%를 다 페이팔로 해가지고 HQ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만들었고 나 혼자 논다,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고, 혼자 하는 것까지 다 막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건 그냥 넘어가는데, 뭔가 이걸 단체적으로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막 한다. 그럴 때는 꼭 헤드쿼터에 동의를 맡아야 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 스스로가 다 이걸 조금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어반 스케쳐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알려면 그 역사를 또 조금 히스토리를 좀 한번 체크해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가브리엘 캄파나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시애틀 타임즈라는 미국 신문사의 기자예요. 기자이자 사파가. 그래서 이 사람이 2007년에 온라인 포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플리커에다가. 그래서 무슨 포럼을 만들었느냐? 모든 사람들. 그래서 네, 이 포인터를 살짝 바꿔서 무슨 포럼을 만들었냐면
그림 모든 스케쳐들인데 드로우드 시리 또는 그들이 사는 곳이나 방문한 곳을 그리는 사람들을 위한 포럼을 만들었는데 카페나 파크나 스트리트 코너나 어디든지 현장에서 그리고 근데 사진이나 기억은 아니고 이거에 대한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들었던 게 점차 확장돼 가지고 2020년 지금까지 왔다. 이 가브리엘 캄파나리오가 쓴 책, 이 더 아트 오브 어반 스케칭이라는 책 있잖아요. 이 책 집에다 한 권씩들 있으시잖아요. 그쵸? 네? 예, 이 책. 이 책 없으신 분들은 다 사세요. 오늘 예스24 교보문고 가셔가지고. 예. 책 팔아도 저한테 돈 하나 안 떨어집니다. 여기에 책 좋은 그림도 되게 많이 있고, 참고할 만한 자료도 많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책을 한번 사셔서 쭉 보세요. 보시고, 실력도 높이시고. 그래서 이 가브리엘 캄파나리오라는 사람이 어반 스케쳐스를 조직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슨 종교 지도자나 무슨 뭐 신이 아니야. 예. 다음 장 보시면 예. 여러분이 심포지엄을 가시게 되면 어디든지 언제나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강의 자료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어반 스케쳐스 페이스북 그룹에 올려져 있는 사진이고 거기에 이제 공지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사진이죠. 그래서 이 사진, 이 그림이 어반 스케치가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함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사진 보시면 이 컵을 하나 그렸잖아요. 이 컵이 하나 있는 거는 어반 스케치가 아닌 거예요. 이 컵이 하나 있고 이 컵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마셨는지 뭐가 담겨 있는지 이 컵에 대한 이야기와 스토리가 를 그림에 담아내는 게 이게 어반 스케치인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정물화인 거죠. 정물화. 마찬가지 동물을 그리거나 또는 인물을 그리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그냥 인물화인 거예요. 어반 스케치가 아니고 이 인물이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든지 이 배경이라든지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 줘야 그게 어반 스케치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고 그리면 안 되는 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가 그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또 같이 있어요. 거기에 가브리엘 캄파나리오 가비가 남겨둔 말에 보면 It's about drawing places that can be put on a map 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에다가 내가 지도에 찍을 수 있는 어떤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발생한 것들을 알리고 또 about showing the world with drawing이잖아요. 여기에서 발생했던 이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어디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어반 스케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8가지로 우리의 행동 강령이라고 해서 8가지로 써놓은 10계명 마냥 써놓은 게 이 8가지 우리 매니페스토거든요. 이 매니페스토가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한글로 조금 가져왔습니다. 보면 Our Manifesto라고 성명서, 규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내의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린다. 직접 보고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드로잉은 블라블라블라 이야기를 담는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건데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서 제가 아까 이 가비가 그 시애틀 타임즈 기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자가 만든 이 조직이라는 것도 아마 이게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의 속성은 여기서 뭔가 발생한 이벤트를 저쪽에다 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알리는 도구를 그림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알리는 게 직접 보고 그래야지 또 남들이 다 기자들 보면은 남이 쓴 기사를 복사에다가 쓰면 우리의 기레기라고 부르잖아요. 자기가 직접 취재한 거를 보고 그려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야 된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던 어떤 사건들이나 이벤트를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어반 스케치인 거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으면 어반 스케치가 아닌 거고 3번으로 가보시면 시간과 장소의 기록이다. 그리고 우리가 본 장면을 진실하게 그린다. 그
지금 기자가 만든 이 어반 스케치에 대한 이 기본 개념을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또 이 모든 매니페스토를 관통하는 한 가지 이론에 대해서 다 연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 4번 우리가 본 장면을 진실하게 그려야지 뻥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어떤 재료라도 사용하며 각자의 개성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어떤 재료라도라는 게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는 어떤 이벤트를 딴 데 전하기 위해서 펜으로 하든 태블릿으로 하든 수채화로 하든 유화로 하든 색연필로 하든 뭘로 하든지 이거를 다른 데다 보내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뭘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각자의 개성을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네, 뭐 그래야 돼.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리고 우린 서로 격려함 함께 그린다. 여기에 대한 이 격려함에 함께 그린다라는 매니페스토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우리는 기자야, 리포터야. 이거를 이벤트를 여기다 전달해야 돼. 근데 다 똑같은 기자끼리 뭐 우리가 경쟁자라고 하면 뭐 다른 기자를 짓밟고 내가 먼저 해야겠지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빨리 다른 데다 알리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 같이 이거를 같이 알려서 전 세계에 퍼뜨리면 좋은 거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린 서로 격려하며 함께 그린다. 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여기에 있는 사건이나 이벤트를 가장 빨리 어디에 전해야 된다. 뭐 그런 게 뭐 중요하다 싶으면 서로 격려하며 함께 그린다 같은 매니페스토는 나오지 않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온라인에서 그림을 공유한다. 당연히 이벤트를 전해야 하니까 온라인에다가 공유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네, 마지막 거가 하나씩 그리며 세상을 보여준다. 네, 당연한 거겠죠.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매니페스토를 관통하는 한 가지 그 이론을 우리가 조금 잘 생각을 하면서 이 어반 스케치를 그려야 된다. 그래서 이 어반 스케치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어반 스케쳐스고 이 어반 스케쳐스가 하는 일이 크게 이 4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 그래서 주로 온라인은 이 어반 스케쳐스 홈페이지에서 대부분 모든 게 가장 기본 이론이 정해지고 그리고 에듀케이션, 워크샵.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어반 스케쳐스 워크샵을 어반 스케치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워크샵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드로잉 어텐션인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어반 스케쳐스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이 어반 스케쳐스가 어떻게 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월간지, 그러니까 월간 잡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심포지엄은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강좌를 하는 거라고 해서 이 온라인하고 에듀케이션 2개를 먼저 한번 자세히 볼게요. 보시면 이거는 외저널 챕터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공식 어반 스케쳐스 챕터예요. 현재는 약 330개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300개 이상의 공식 챕터가 전 세계에 이렇게 펼쳐져 있죠. 이 사진은 옛날에 그 24hour 스케치워크라고 해가지고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 24시간 내내 어반 스케치를 하자 하루를 정해가지고 전 세계 챕터에서 다 같이 어반 스케치를 하자라고 해서 이 타임존이 쭉 바뀜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그날 동시에 어반 스케치를 하고 있으면 24시간 동안 어반 스케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지금 현재 전 세계에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가 진행될 때는 서울 하나밖에 없을 2017년인가 보다 이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서울 뭐 일본 기타 등등 이렇게 쭈루루 있고 이 어반 스케쳐스가 미국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미국 챕터가 가장 많아요.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그 다음이 유럽 지역이고 유럽의 영국이 또 가장 많고 기타 등등 그리고 아시아 지역 호주 또 네, 이쪽 아메리카 라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상황을 보면 한국의 오피셜 챕터라고 하면 서울, 수원, 제주, 울산 4군데가 있고 이 이미지는 이것도 옛날에 퍼온 거 그냥 넣어놨거든요. 서울만 하나 있다가 이제 수원이 또 추가가 됐고
지금도 접해하는 일본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주, 서울, 수원, 울산 4개 챕터가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인천, 춘천, 경주, 대구 뭐 쭈루루룩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챕터 이거 갱냐님께서 만드신 갱냐님께서 아이디어 내시고 혼자 이거 다 저장하고 막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이 지도를 예, 그 표시를 해놓으셨고 전국에 지금 현재로서 챕터가 만들어져 있고 그 각자 일정이 있어서 주말이면 전국 일주가 가능한 수준이 현재 2020년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계 여행, 세계 일주 뭐 그런 거 꿈이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위에 보면 전 세계 챕터를 다 놀러 가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전 세계 맘만 먹으면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뭐 다 직장 다 퇴사하고 가정 다 버리고 다 그냥 한번 미신척하고 가볼 수도 있을 것 같잖아. 근데 그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고 전 세계는 좀 어렵겠지만 전국 정도는 가능할 것 같죠? 예? 그 경주에서 이번에 빅 이벤트 있을 때 수학여행 이후에 경주 처음 가보신 분들 많잖아요. 그쵸?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전국의 챕터는 한 번씩들 다 여행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여행을 갔을 때 이 일정이랑 맞춰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에 맞춰서 거기서 정모가 항상 수원 같은 경우는 넷째 주 토요일에 있으니까 넷째 주 토요일에 맞춰서 수원에 오시면 수원에서 같이 수원 어딘가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이것과 다 마찬가지인 개념이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온 사람들을 이 챕터들은 환영을 해줘야 하는 게 원칙이고 그런데 그럼 과연 이 챕터가 무엇이냐? 어반 스케쳐스 챕터. 우리가 챕터라고 해가지고 곧 경주랑 인천이 공식 챕터로 등록이 거의 임박했다라는 소식은 제가 들었거든요. 헤드쿼터에. 그래서 챕터라는 게 뭐냐면 USK 챕터는 오피셜 그룹이에요. 근데 이 챕터라는 게 다른 그냥 그림 소모임이라든지 그림 그리는 어떤 그 우리 화실이라든지 학교 동호회, 회사 동호회에서 하는 그림 모임이랑 좀 다르게 이 오피셜 챕터는 follows the USK 매니페스토, USK 매니페스토를 따르고 USK 미션을 홍보하기에 돕는 그들의 커뮤니티에 홍보하기 위해 돕는 그룹을 우리는 어반 스케쳐스 챕터라는 이름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어반 스케쳐스에서 지정을 하고 이쪽은 공식 챕터로 될 만하다라고 해서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USK 챕터라는 게 보통 다른 소모임이나 동호회 모임이랑은 다르게 이 미션을 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모임이다. 그래서 이 챕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챕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미션을 알리기 위한 사명감, 그건 너무 거창하고, 그 일반 그냥 보통 분들은 오셔서 즐기시면 되는 거고, 최소한 챕터 운영자분들은 내가 이 미션을 알리기 위해서 챕터를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게 좀 복잡하잖아. 미션이 뭐 이게 지금 복잡. 내가 왜 이 룰을 내가 왜 이 룰을 막 따르고 내가 막 이걸 해야지 해서 이게 좀 따르기 복잡하고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하시면 돼요. 그냥 이 어반 스케쳐스 챕터를 굳이 어반 스케치라는 이름으로 안 모여도 되고 우리가 그냥 모임으로 해도 우리 이 스케치 모임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어반 스케치 모임 말고 예를 들어서 저기 그냥 작가님들이 운영하시는 모임들이 있고 우리 동호회에서 하는 모임들이 있고 그림 즐기는 세상 또는 상진쌤이 운영하신다든지 지니 형이 운영하는 지니 어반스도 있고 기타 등등 되게 많잖아요. 그런 모임들은 굳이 매니페스토를 따를 필요가 없는 거야.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그냥 그림으로 마음껏 그냥 즐기시면 돼.
그래서 그런 모임에 가서 그림을 즐기고 힐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더 쉽고 속박도 없고 이런 규정도 없고. 근데 우리가 어반 스케쳐스라는 이름을 걸고 이 로고를 활용을 하면서 모임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약간 따라야 할 룰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미션을 알리기 위해서 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소한 운영자들은 그렇게 운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이 로고 사용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약간 좀 복잡해. 그래서 이런 게 좀 복잡하시고 난 싫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해도 되고 자유롭게 스케치를 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어반 스케치 모임을 오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이거 아니면 절대 모임도 나오면 안 되고 그림도 그리면 안 돼. 또 굳이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거 한다고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냥 자유스럽게 우리는 일반 참가하시는 분들은 그림으로 나오셔서 힐링하시고 그림으로 친구들도 사귀고 여러 가지 인생을 즐겁게 즐기시면 된다. 근데 챕터 운영자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왜 공식 챕터 특히 이제 공식 챕터, 비공식 챕터 뭐 이렇게 하는데 굳이 큰 차이는 없어요. 비공식 챕터라고 하더라도 공식 챕터와 똑같은 거의 지위를 갖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로고를 사용을 해서 모임을 운영을 하니까. 그래서 그 대부분의 그 챕터들은 공식 챕터처럼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왜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되냐면 공식 챕터로서의 뭐랄까 이런 룰 같은 게 좀 있어서 그래요. 그 일반 그냥 그 정모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굳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당일 공지 뜨면은 가서 그림 그리고 스케치하고 그림 올리고 공유하고 빠빠이 하고 인사하고 즐겁게 지내면 되는 거고 이 챕터 오피셜 챕터를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룰이 있는데 뭐냐면 공식 챕터가 되기 위해서는 그림을 6개월 이상 같이 그리고 온라인에다가 공유를 해야 돼. 주기적으로. 최소 6개월이에요. 경주랑 인천이 신청을 한 지가 1년이 아마 1년이 넘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왜 이게 신청을 하면 바로 등록을 해줘야지 이 바로 등록도 안 해주고 이렇게 지지부지 되느냐 보면 너무 많이 밀려서이기도 하고 이 6개월 이런 제약사항 이런 것도 잘 따지기도 하고 또 전 세계에 300개 챕터가 있고 또 특히나 그 어반 스케쳐스 운영진 같은 경우가 저랑 거의 비슷해요. 저도 직장인이지만 어반 스케쳐스 취미로 즐기고 있잖아요. 이 헤드쿼터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비슷해요. 그냥 대부분 다 직장인들이고 직장인들이 취미로 저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을 했는데 왜 어제 했는데 왜 오늘 안 해주냐 뭐 이렇게 다급하게 다그시면 안 되고 어반 스케쳐스는 롱런 하는 거니까 오늘 신청해놓고 잊어버리고 그냥 회사 다니시면 돼. 그래서 다니다가 언젠가 그쪽에서 보고 답변이 오면은 그거에 맞춰서 또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이렇게 규정 짓고 전에 챕터 어디죠? 한 석 달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드로잉 어텐션에 어떤 챕터는 2년 만에 등록이 되기도 하고 전에 봤을 때 6년 만에 등록이 되기도 하고 뭐 막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 오피셜 챕터로 등록되는 거에 너무 우리 그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런데 최소한 오피셜 챕터로 등록을 신청이라도 하려면 6개월 이상은 모여야 된다. 그리고 한 명의 메인 운영자하고 2명의 서브 운영자 그리고 3명의 로컬 운영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도 중요하고 3명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 도시를 기준이거든요. 그 도시에 사는 3명의 운영자가 기준이고 그 운영자는 근처에 있는 다른 공식 챕터랑 연결돼 있어야 돼. 공식 챕터가 아니면 다른 HQ의 그 챕터 리더, 지금 자비에르거든요. HQ랑 연결되어 있든지 아니면 다른 챕터랑 연결을 해서 그쪽이랑 논의를 해보고 챕터를 시작을 하시는 게 이제 그 오피셜 챕터 규칙이라서 그냥 막 시작하시면 규칙에 안 맞는 거죠. 근데 해도 상관없다고 봐. 나는 솔직히 그냥 어 그냥 막 만들어서 스케치 그냥 막 하면 되지. 그리고 규칙만 잘 지키면 되잖아. 그리고 나중에 연동이 되더라도 저는 제 생각엔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 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저는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 보면 그룹은 이제 개인의 영리 수단을 이용을 해서 챕터를 운영을 하시면 안 되고, 다섯 번째 중요한 게 공짜 프리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야 돼. 이건 뭐냐면 그 정보를 공지하고 사람들이 그림을 공유할 수 있는 공짜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70% 정도가 페이스북 그룹을 활용을 하고요. 거기에서 뭐 이벤트 공지 같은 것도 그쪽을 이용을 하고, 또한 옛날에는 블로그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했는데 페이스북의 이벤트 기능 같은 게 그런 게 좋아가지고 페이스북을 전 세계에서 많이 이용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밴드를 좀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밴드 같은 경우가 그 우리나라 그 소셜 이용자 현황 보면은 밴드가 한 5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가 밴드예요. 카카오톡 말고. 카카오톡은 부동의 1위니까 그거 제외하고 밴드가 1인데 우리나라에서만 활동을 하고 뭐 그냥 모임을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밴드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글로벌 챕터로 공식 챕터로 등록을 할 거다, 그리고 글로벌 친구들도 놀러 오게 하고 뭐 그런 걸 할 거다 그러면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셔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 미국 사람 뭐 영국 사람 다 놀러 오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 밴드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제 얘기를 또 좀 잠깐 해야 되는데, 저는 그 2014년에 어반 스케쳐스 처음 시작하고 어반 스케쳐스 서울로 모임을 많이 계속 갔었어요. 계속 갔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공식 챕터의 그 시작과 거의 관련이 있거든요. 서울로 계속 그 스케치 정모도 다니고 뭐 그때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1년 내내 막 계속 다니고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유병화 선생님이 어반 스케쳐스 서울을 운영을 하셨었죠. 서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을 했고 거의 2007년도에 그 서울의 블로그를 가브리엘 캄파나리오가 만들어줬다고 유병환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서울이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고 역사가 깊죠. 그만큼 유병환 선생님이 그 열정도 되게 뜨거우시고 그 누구보다 그 사명감이라든지 규칙 같은 걸 잘 지키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계속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오피셜 챕터 멤버 규칙이 이 규칙 자체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변해요. 그런데 사람이 이거를 운영을 하다 보면 벌써 지금 한 10년 넘게 운영을 하셨잖아요. 유병헌 선생님하고 유병헌 선생님 남편분하고 그 남편 그 건축사 퇴직하시고 스케치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서울을 운영을 하시니까 사람이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내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가정일, 회사일 뭐 막 생길 수 있잖아, 그지? 근데 그런 일이 생기다 보면 정모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모를 못 하게 되는 시즌이 또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사 다니면서 한 달 내내 미친 듯이 일하고, 그때 또 옛날에 2014년 옛날에는 야근도 그렇게 많이 했어. 우리 회사가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킨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모 가가지고 그림 한 달 내내 안 그리다가 그 정모 가가지고 하루 그림 그리고 그걸로 힐링해서 또 한 달 살고 뭐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이제 그 서울에서 정모를 안 하던 시즌이 딱 나타나니까 이제 마음이 헛헛하고 이 그림을 어디 가서 그리나,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뭐 그런 시즌이 되니까 이제 그때 찾아갔던 게 우리 그 용인 처묵회라든지 향기나는 미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스케치 모임에 가서 이제 그 제 마음을 달래고 있었지. 그러다가 서울 말고 이제 수원에 사는 사람들이랑 친해진 거야. 그래서 이 인간 2명, 이 남자 3명이 모여가지고 작당 모임을 해가지고, 야, 씨, 그러면 우리끼리 하나 만들어서 해볼까? 어? 그 외비 형이랑 진이 형이랑 술 먹다가 서울에서 그 막걸리에 파전 먹다가, 야, 그럼 씨, 우리끼리 한번 만들어서 해볼까? 해가지고
시작을 했던 게 어반 스케쳐스를 수원을 만든 거죠. 그 당시에는 그 어반 스케쳐스 코리아를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을 해볼까 막 그런 원대한 꿈을 가졌었어. 근데 그걸 해볼까 하고 그 이런 그 공부를 좀 했죠. 어반 스케치처스 홈페이지도 그때 좀 들어가서 잘 살펴보고 그 다른 그 헤드쿼터의 다른 친구들한테도 좀 이렇게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말했던 규칙 같은 것들이 있고 아까 봤던 그런 매니페스토들이 있고 챕터 운영 룰 같은 것들이 이미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반 스케쳐스 코리아로 어반 스케쳐 서울이 있는데 코리아로 만드는 건 내가 서울이랑 싸우자는 얘기도 아니고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그러면 제가 살고 있고 제 직장에 있는 이 수원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어반 스케쳐스 수원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2017년에 여름에 수원 챕터를 만들게 됐고 그때 이제 그 처음 하고 두 번째 모임할 때 화성행궁에서 모여가지고 그때 이렇게 모였던 그 어반 스케치 수원이 이제 제주 유디님이 옛날에는 제주에서 혼자 그림 막 그리셨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옆구리 콕 찔러가지고 이거 엄청 재밌다. 챕터 만드는 거 만들어가지고 다 가르쳐드리겠다. 또 같이 이제 서포트 해드리겠다. 이렇게 다 알려드리겠다 해가지고 옆구리 콕콕 찔러가지고 한번 해보시라 해서 어반 스케쳐스 제주를 이제 시작을 하시고 수원 서울 사람들 몽땅 뭐 찰리님도 계시고 이제 기타 등등 죄다 모아가지고 제주 스케치워크 제1회 제주 스케치워크를 갔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역사적인 일이야. 사람들을 몽땅 데리고 제주도에 가서 스케치워크를 만들다는 게. 그리고 울산도 이제 진이 형이 고향이 울산이다 보니까 그 핵심 멤버들 샤바샤바 해가지고 울산 이렇게 만들게 되고 수원에서 해외 이제 키아키엔 작가 초청해가지고 국내 최초로 이런 워크샵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챕터를 만들게 되고 이런 2020년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쯤에서 박수 한번 칠까요? 자, 박수! 야! 예, 뭐 이래서 제가 뭐 자뻑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신나게 재밌게 즐기고 있다. 그래서 이 챕터를 2017년부터 운영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셨던 것들 또 FAQ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또 어반 스케치스에 대한 기본 매너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짝 FAQ를 해보면 그 외에 어반 스케쳐스는 도시 하나에 챕터 하나를 하라고 하느냐. 나는 어반 스케쳐스 강남도 만들고, 종로도 만들고, 막 이렇게 부천도 만들고, 아니, 부천은 인천 옆에, 아니, 서울이 아니구나. 아무튼,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도시 하나당 이렇게 하고 싶냐. 그러면 어반 스케쳐스에서는 그 최소한 차로 1시간 이상 거리로 약간 구분을 두고 있으니까 챕터와 챕터 사이 거리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챕터가 다른 챕터랑 경쟁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를 원하지를 않아 우리들은. 그리고 그래서 혹시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근처 챕터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 물어서 그리고 왜냐면 우리는 we support each other and grow together. 우린 이거에 대한 이 매니페스토를 지키고 싶은 거야. 서로 격려해서 함께 그리는 거. 그래서 어반 스케치 종로, 강남 뭐 이렇게 막 만드는 거는 그 서울끼리 막 싸우는 거거든요. 그거를 원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챕터가 이렇게 많이 생겼잖아요. 보면 그 이번에 이제 판교, 양산, 경주, 울산, 기타 등등 되게 그 챕터와 챕터 간 거리가 가까워요. 그래서 도하고 도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이 규칙이 이 헤드쿼터 미국 사람들, 뭐 영국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든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로 1시간 이상 거리라고 따지면 그 울산 옆에 붙어 있는 경주는 공식 챕터가 절대 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규칙을 만든 이유가
자기네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되거든. 그 저쪽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보면 이 섬 하나가 그냥 챕터 하나예요. 어? 그리고 다른 챕터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 미국도 땅덩이가 워낙 넓으니까 막 그 도시별로 하나씩 있고 차로 1시간이면은 넉넉하게 옆 챕터를 갈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랑은 약간 맞지 않는 것 같고, 제 뇌피셜로는 순수한 제 뇌피셜이에요. 시청하고 시청 거리를 따지면 울산 시청하고 경주 시청하고 1시간 정도 대충 되거든요. 그러면 경주도 챕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수원을 만든 이유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른 뭐 이번에 양산, 판교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다른 챕터 가려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솔직히 조금 그 빡세긴 하거든요. 제가 수원 어반 스케쳐스 수원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어반 스케쳐스 서울이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저기 그 영어마을 파주 있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맨날 서울에서만 스케치하니까 파주 영어마을에서 한번 정모를 할까 해가지고 파주를 간 거야. 뭐 그때 저는 또 열정이 뜨거우니까 파주까지 갔지 또. 근데 여기서 파주까지 가려면 두 시간 2시간, 수원에서 가려면 2시간 걸려요. 근데 또 너무 머니까 차도 안 끌고 가고 버스 타고 버스 3번 4번씩 갈아타고. 그래서 이거 서울로 쫓아다니려면 너무 멀어서 진짜 박스에서 너무 힘들다. 그럼 차라리 그냥 우리 수원 챕터 따로 만들어서 우리끼리 그냥 수원에서 그릴까? 응? 라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됐거든요. 그 판교 만드신 유희님 오늘 접속하셨나 모르겠네요. 유희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판교에 계신 분들이 수원이나 서울로 다니려면 좀 힘들어서 판교를 만들었다. 그리고 판교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케이스인 게, 판교에서 이미 소모임이 계속 있었거든요. 소모임을 계속 하다가 이렇게 소모임으로 하지 말고 어반 스케쳐스 챕터로 한번 해보자라는 말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챕터를 만들게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백그라운드가 조직이 되어 있고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어반 스케쳐스 성남, 판교가 아니고 성남이죠. 예, 성남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케이스고, 성남도 인구가 거의 100만 되거든요. 그림 그릴 곳도 굉장히 많고, 성남 내에서 충분히 어반 스케쳐스 챕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충분한 그 뭐랄까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다 할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규칙을 따르자, 앤리스트 언아워 성남이랑 수원이랑 서울이랑 이렇게 좀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챕터를 만들면 안 된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좀 우리나라 실정이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시청이랑 거리가 좀 1시간 되니까 그걸로 이렇게 치고 나가서 충분히 챕터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그러니까 그 헤드쿼터 사람들한테 제가 굉장히 많이 야, 그 서울 한국은 좀 달라. 한국은 좀 이렇게 작은 땅덩이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 100만 명이야. 그러니까 그 경주, 이번에 경주도 그래요. 경주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큰 이벤트도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할 만해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그 경주,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인천도 서울이랑 인천이랑 좀 이렇게 붙어 있긴 하지만 그 인천 인구가 거의 300만이잖아요. 300만에 달하는 대도시이고 인천 공항이 있기 때문에 인천 공항에서 놀러 오면 인천 스케쳐스랑 연락해서 그림 그릴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좋아. 응? 그래서 서울이랑은 좀 이게 멀다고 봐야 돼. 충분히 챕터로 할 수 있어라고. 예.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해서 저의 그 노고를 인정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인천하고 경주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반영이 돼서 공식 챕터로 빠르면 올해면 됐겠지만, 그 친구들도 직장이 있고 이제 바쁘기 때문에 올해 안 되더라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될 수 있다.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 하면 되지 뭐. 공식 챕터 아니면 뭐 어때?
그냥 우리끼리 챕터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인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무 고정하지 마시고. 자, 또 이상한 얘기 너무 많이 했죠? 시간이 제가 지금 장표가 몇 장? 이제 25장짜리인데 자, 그리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몇 장 했어? 예? 예, 그냥 빨리 할게요. 이 정모에 돈을 부과해도 돼? 안 돼. 절대 안 돼. 네버. 앱솔루트 나시고 대신 예외는 워크샵을 할 때는 돈을 좀 지불해도 돼. 자, 패스. 그 어반 스케쳐스의 내 전시회 같은 거 홍보해도 돼? 안 돼. 절대 안 돼. 어반 스케쳐스 그룹 같은 경우는 어반 스케쳐스 그림만 공유하는 곳이야. 라고 해서 이제 초보분들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어반 스케쳐스 헤드쿼터 페이스북 그룹에다가 내가 사진 보고 그린 그림이라든지 내가 전시회 하는 걸 홍보한다든지 또 뭐 내 홈페이지를 알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그냥 무조건 삭제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공지사항에 써 있고 그런 건 홍보하시면 안 돼. 그래서 페이스북 그룹에다가 우리도 여러분들 다른 챕터도 마찬가지죠. 페이스북 그룹에다가는 전시회라든지 이런 거는 올리지 마시고 그냥 어반 스케치한 사진만 공유하시고 이런 전시회라든지 이런 소식들은 카톡방에 그리고 한국 분들은 밴드에다가 거기는 글로벌 사람들 모르잖아. 우리끼리 할 때는 카톡방 같은 데다가 막 하시고 거기는 제약이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채팅하는 곳이니까 거기서 홍보하시고 그거 이외에 이 전체 어반 스케쳐스 룰에 맞는 내용은 페이스북에다가는 그렇게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반 스케쳐스 수원인데 수원 말고 다른 거를 수원에다가 공유해도 돼? 어반 스케쳐스 운영자는 그런 걸 적극 장려해야 돼요. 내가 어반 스케쳐스 인천 페이스북 그룹에다가 내가 경주에서 그린 그림을 공유해도 될까? 당연히 돼요. 무조건 돼요. 더 많이 해야 돼요. 자, 또 내가 어반 스케쳐스 내가 인천 사는 사람인데 수원 페이스북에 가입해도 돼? 네. Why not? Why not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인천 분들이 그 경주 페이스북 그룹, 경주 채팅방, 전주 채팅방 다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그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뭐냐면 제가 그 방콕에 놀러 갈 때 방콕 그룹에 가입하고 야 나 방콕 놀러 가니까 같이 번개하자 라고 해서 글 남겨서 방콕 친구들이랑 같이 근데 정모도 아니었는데 야 그 수원에 사는 그놈 놀러 온대 해가지고 번개 쳐서 거기서 만났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놀러 가는 지역이라든지 가고 싶은 지역에 그쪽 페이스북 가입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활동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 예,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많이 여기저기 가입하셔서 활동을 하세요. 근데 좀 너무 많이 가입되어 있으니까 제가 다 관리도 안 되고 몇 개는 좀 나와야 할 것 같더라고. 그리고 자 중요한 거 내 운영진이 아닌데 번개 때려도 돼요? 웰컴입니다. 웰컴. 누구든지 번개 때리고 스케치 모임을 운영할 수 있어요. 운영자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운영자만의 권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반 스케쳐스 인천의 어떤 멤버다. 근데 내가 어느 날 시간이 남는다. 같이 번개할래? 해서 같이 번개를 치잖아요. 그러면 어반 스케쳐스 인천의 공식 모임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그래서 그런 거를 배척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어반 스케쳐스 할 수 있게 운영자 아니어도 번개 칠 수 있다. 오케이? 네, 오케이. 그리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챕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끝났고 드로잉 어텐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허튼 얘기 안 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드로잉 어텐션은 월간 잡지예요. 이건 수원 전시회 했던 얘기 벌써 3번 제가 쓴 글이 3번 드로잉 어텐션에 실렸는데 이번에는 경주 소식이 처음에 난생 처음으로 한글로도 실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메일링 리스트 신청하셔가지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잡지 받아보시면 전 세계 다른 챕터가 어떻게 노는지 그거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심포지엄인데요. 어반 스케쳐스 심포지엄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경주, 이번 경주가 좋은 케이스예요. 굉장히 글로벌 스탠다드하게 거의 진행이 됐었고, 예, 그 경주처럼 전 세계를 짜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그 심포지엄, 그러니까 워크숍을 하는 건데, 미국에서 시작을 해서 포틀랜드에서 맨 처음 시작을 했고, 그다음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에 뭐 이제 리스본, 뭐 기타 등등 이쪽에서 했었고, 2015년에 싱가폴, 아시아에서 처음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맨체스터, 시카고, 포르토 이렇게 했는데, 저는 파라티 2014년부터 시작했고, 파라티, 싱가폴 이렇게 시카고 빼고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 단체 사진이거든요. 예, 이 파라티, 브라질의 파라티 보시면, 예,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 단체 사진 중에 여기에 제가 있어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보면, 나 이거 할 때는 진짜 이거 부스에서 일하느라, 단체 사진 찍는데 못 나왔거든요. 이거, 단체 사진 찍을 때 무조건 나가야 하는구나라는 걸 이때 알고, 맨체스터, 영국에 갔을 때는, 예,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여기. 흰 옷 입은 사람, 여기 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 있었고, 또 보면, 시카고는, 예, 이거 누가 이렇게 라인을 제하셨네? 시카고에는 제가 아예 참여를 못했어, 시카고는. 그래서, 이 포르투에서는, 여기 찰리님이 계시고, 여기 한국, 이렇게 있는데, 예, 이 뒤에, 여기쯤에 제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 찰리님이랑 저랑 같이 있었거든? 근데 찰리님이 갑자기 슬금슬금 앞으로 가더니, 이 사람을 밀어내고, 여기, 이 포르투 팻말을 잡는 거야. 그때 찰리님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그 다음에 여기 암스테르담, 예, 암스테르담 갔을 때는, 예, 여기 제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어슬럼님도 계시고, 기타 등등 한국분 계시죠. 이 플랜카드 옆에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여기에 있었고, 예, 그리고 여기는 홍콩인데요. 홍콩은 이제 아쉽게도 진행이 안 됐고, 그 다음 심포지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헤드쿼터에서도 많이 헷갈려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아시아 링크인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거 주석 좀 다 지워주세요. 이거 뭐 누가 선 긋은 거? 자, 이거 빨리 지워줘요. 자, 여기에 보면 유럽하고 미주 지들끼리만 막 이렇게 심포지엄을 하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2015년에 싱가포르에서 진행이 됐는데, 아시아에서 유럽, 미국 가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야, 아시아 사람들은 아시아끼리 심포지엄 할까? 해가지고 만든 게 아시아 링크 스케치워크야. 그래서, 뭐, 다른 데 기타 등등 타이충, 타이페이, 하노이, 뭐, 진행이 됐었고, 올해 반둥이 진행이 되려고 했는데, 예, 아쉽게도 다들 아시다시피 안 됐고, 내년으로 미뤄졌어요. 그리고 내후년에 수원, 코리아에서, 작년, 베트남에서 그 아시아 링크를 할 때 운영진 회의를 하거든요. 아시아 지역 챕터 운영자 회의. 거기에서, 저랑 찰리님이 가가지고, 이렇게 샤바샤바 해가지고, 한국으로 수원 한국에서 하는 걸로, 그거를 따냈어요. 원래는 서울에서 하고 싶었는데, 찰리님이 그냥 수원에서 하자고 그래가지고 수원에서 했고, 서울에서는 나중에 심포지엄을 한번 유치하시는 걸로, 예, 수원 운영진들 아시죠? 네? 듣고 계시죠? 예. 서울에서 하든 경주에서 하든 아무튼 다른 데서 심포지엄 우리도 한번 해야지 않겠습니까? 홍콩도 하는데, 홍콩이 하려고 했던 이유가, 홍콩이 원래 아시아 링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시아 링크를 하려고 했는데 홍콩이 워낙 물가도 비싸고 막 그러니까, 야, 그러려면 홍콩은 그냥 심포지엄 지원해라 라는 게 이 아시아 운영진 회의에서 말이 나와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 도전해보자 해서 홍콩이 심포지엄 개최권 따내려면 한 2, 3년 전부터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홍콩이 지원을 해서 따냈는데 지금 이렇게 됐고, 상황이 지금 애매하게 됐는데, 내년에 이제 반둥 갈 수 있겠죠? 이제 모두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후년에 수원, 코리아, 예,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거 할 때 다들 좀 잘 지원해 도와주시고요. 송 회장님, 예. 질문 있는데요. 질문 조금 이따 받을게요. 제가 지금 3분 남아서요. 예. 오케이. 예. 다음은
그 해외 유명한 강사들인데, 예, 이제 3분 남아서 유명한 사람 이름만 훑고 지나갈게요. 이안 펜리,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안 펜리예요. 제 생각엔 지금 이 아저씨가 나는 제일 잘 그리는 것 같아, 그림을. 어? 이런 그림이에요. 자, 이안 펜리의 워크샵 여러분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심포지엄 가면 들을 수 있어요. 이안 펜리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심포지엄 할 때 가서 들으세요. 자, 그리고 키아키엔 한국에 한번 왔었죠. 이런 그림 진짜 멋진 그림, 수목 그림 같은 거예요. 아시아 사람들이면 굉장히 잘 그릴 수 있는 잘 어울리는 그림이니까 키아키엔 기억하시고 자 배워보시고 우리 찰리님의 페이보리트 예, 제임스 리차드죠. 지금은 짐 리차드라고 자기 이름 짧게 부르더라고. 예, 저 맨체스터에서 책 사인도 받았죠. 아무튼 제임스 리차드 엄청 멋진 작가예요. 워크샵 3시간짜리 워크샵 한 번 받으면 여러분들 그림 인생이 바뀝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스테파니 바우어라고 이 건축가인데 이런 모든 것을 세세하게 잘 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 스케치북 하나에 뭘 가득 때려박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 스테파니 바우어한테 워크샵 한번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 투시도 같은 거. 그 사람들은 이 스테파니 바우어의 수업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매튜 브레임인데 이 사람은 이런 우리나라의 책도 나왔어요. 이런 그 맑고 청량한 이런 수채화 있잖아요. 이런 거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매튜 예 찾아서 들으세요. 엄청나요. 한번 들으시면 예 이런 식으로 그림을 따라 그리게 돼요. 자 그리고 노베르토 도란테스인데요. 자 너무 멋있어요. 예. 이런 그림 또 투시도라든지 멋진 그림이 썸네일 아티스트인데 예, 노베르토 기억하시고 자 다음에 심포지엄 시청하시고 자 폴리스톤 이 그 퍼스펙티브 뷰의 대가예요. 이런 그림 이런 동그란 이런 거 워크샵 듣고 나면 여러분도 그릴 수 있어요. 들어보시고 이 그림 하나 올리면 인스타에 좋아요가 5,000개씩 찍히는 사람이에요. 그 버지니아 헤인 정말 멋있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자, 제 인생 여러 번 바뀌었어요. 자,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쿠칭친 수원에서 초대하려다가 못했죠. 예, 언젠가 한번 초대해서 워크샵 한번 한국에서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랍 스케쳐맨 예, 아이패드 아티스트로 최고예요. 여러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 예, 그런 사람이고 예, 3시가 돼서 이 뒤에 이제 제가 딱 여기까지 하고 1시간이 끝날 것 같더라고. 이 뒤에 얘기는 그 심포지엄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이 뒤에 그, 그 심포지엄은 나중에 한번 불러주십시오. 예, 심포지엄 얘기만 해도 한 2시간 제가 썰 풀 수 있거든. 되게 얘기가 엄청 많아. 이런 거는 언젠가 심포지엄 많이 다녀온 사람 있잖아. 찰리님이랑 어슬렁님이랑 이런 사람 몇 명 불러가지고 한번 이거 이빨 깔 수 있는 시간 마련해줘도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포지엄에 대한 얘기는 킵해두고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자, 제 시간이 이제 3시로 나 이거 완전 정확하지 않아? 정확하게 시간 1시간 끝나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그죠? 자, 그러면 시간은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 자, 여기 제 장표가 이제 47장, 제 장표가 93장인데 예. 93장은 까진 다 못하고 이걸 켜놓고 자 여러분들 이제 사운드 키셔도 돼요.